바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탄핵하기는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청문회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보겠다는 것인데 아니 왜 안 나옵니까? 그 네. 대법원장은 안 나와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렇죠. 네. 나와야죠. 아니 자기들은 네. 정치 개입 팍팍 하면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대법원장이라 못 나간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결국 불출석은 특검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사해야죠. 저희는 나가지 않고 수사를 받겠다. 저는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당탕탕 넘어갔지만 네. 이 문제는 이제 만약 이재명 후보 당선되신다면 네. 전 국민이 관심사고 한번 짚어야 되는 문제군요. 제도적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이제,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우선 이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도 여러 의원들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그랬어요. 그래도 최고법원의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판결 내용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류의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저는 보십시오.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판결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대법원이 사법부가 정식으로 정치 한복판에 끼어든 행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다. 그렇죠. 사법부의 그동안의 권위와 어떤 권위의 인정, 사법 판결에 따르는 어떤 그런 관행은 사실 사법부가 정치 현실에 관여하지 않고 사법 소극주의를 지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권위의 원천은 사실 사법 소극주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정면으로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습니다. 네. 심판하라고 놔두더니 네. 자기가 선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너 선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심판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사실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대로 계엄을 발령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정확히 탄핵하고 파면하는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청문회도 하고 저는 탄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전체적인 또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도 대법원이 그러면 정치적인 수사를 한 게 맞냐를 조금 따져보면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다음 날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 다음 날 기록을 바로 대법원으로 송부했잖아요.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틀 만에 제가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네.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해봤지만 처음 보시죠. 처음 봤습니다.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법원에서는 제 생각에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 뭔가 압력을 행사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면 그 전에 판결하기 전에 그러면 최대한 빨리라도 넘겨. 네. 날짜 하루라도 아껴서 넘겨라. 내가 처리할게. 예,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죠. 최대한 빨리 한 느낌이 그때부터 약간 기분이 쇠했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대법원이 정말 이례적으로 역사상 처음 있게 그렇게 소부했다 그날 바로 2시간 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기고 네, 맞아요. 그날 바로 합의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틀에도 또 합의하고 네. 일주일 있다가 네. 일주일인가요? 아무튼 선고기일 잡고 맞아요. 9일 만에. 9일 만에 결국 해치웠지 않습니까? 네. 전압이 원래 한 달에 한 번 열린 거라며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세 번째 주 목요일인가 열립니다. 일주일에 2번 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열었습니다. 예. 사실상 한 번은 그 프로세스 점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연 거예요. 한 번. 맞습니다. 예. 한 번 열고 그냥 예. 대법관 10명 찬성, 2명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번 열었는데 6만 페이지 읽어왔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 뭐 말이 됩니까? 스캔해서 읽었다는 둥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꼭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 안 읽었다 했어야지. 그렇죠. 그죠. 예, 다 읽었다고 해놓고 예. 나중에는 이제 연구관이 읽은 것도 읽은 거다 뭐 이런 류에 했는데 청문회 때 다시 제가 그걸 확인할 생각인데요. 자신의 의견을 대법관으로서 내야 되는 의견을 내기 전에 최소한의 검토는 했느냐 이거라도 따져야겠다. 그렇죠. 그 전에도 이미 탄핵 사유인데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약간 맥 빠진 청문회가 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법원장 찬성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이 다수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는 맞아서요. 그래서 결국 불출석은 특검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수사해야죠. 그렇죠. 저는 사실 청문회를 하더라도 청문회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회에서 묻고 답하는 것. 그건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위증의 벌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정확하게 예리하게 묻고 들어갔을 때 답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사실상 핸드폰을 압수할 수도 없고 뭐 통신 사실을 우리가 열어볼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자료를 또 대법원에 요구하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안
불완전한 조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해결할 것은 특검인데 결국 청문회도 제대로 안 열리게 하는 원인을 대법원이 제공했으면 그렇죠. 특검을 부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수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네. 저희는 나가지 않고 수사를 받겠다. 저는 이런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좀 해주시오. 아니 저는 근데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거 보면서 네. 저도 이제 잘 비전문가니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네. 이게 휘황찬을 안 하고 이번에 얼마나 비전문가들 다 법조인처럼 전문가가 된 이번에 미처벌 형사법 66조로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그걸 누가 요구 다녀? 의원님처럼 검사나 요구 다니지. 변호사들이 먹고 살 그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다들 네. 전문가가 돼가지고. 형사소송법 66조를 외우고 다녀요. 네, 그렇습니다. 하도 많이 말해요. 네. 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조희대 원장은 그렇다 치고 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건가? 저는 이렇게까지 쏠림 현상이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도 지적했지만 네. 한나라의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법조인들이 법원의 판사로 처음 임관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꿈은 오로지라고 표현 대법관입니다. 네. 난 대법관 딱 되고 정해져 싶어. 있잖아요. 네, 딱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관은 그리고 법조 3년 그러니까 검찰이든 변호사든 법원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종 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 판사한테 가서 판결을 받기 때문에 사실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 권위에 존중받는 사법부의 최고의 자리가 대법관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니 대법관 하면 더 뭐 바랄 게 있나. 나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라면 대법관이니까 이제 진짜 난 더 할 것도 없어. 난 꿈을 이뤘어. 그러니까 정말 엄정하게 사건 모든 것에서 법률과 그렇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그렇죠. 저는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앞만 봐도 저거는 그렇게 판단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대법원장이 하자는 것을 해가지고 9명이 우르르 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수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물어보고 싶어요. 제 생각은 그게 지금까지 가져온 그거는 정말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법관에 대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 그걸 일시에 모든 국민들한테 뺏어갔다. 맞아요. 이게 법원의 불신을 이거 네. 무너뜨린 게 신뢰 무너뜨린 게 그렇죠. 이 비용이 무형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비용으로 따지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네. 앞으로 누가 대법원 뭐 마지막 3심을 사람들이 그걸 그렇죠.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3심도 안 믿으면 이제 2심, 1심도 안 믿는 거죠. 네. 잠깐만 판사가 누가 갖고 와서 저런 판결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야 그런 거 아니야. 판사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렸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라도 진짜 그랬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일을 초래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거를 따지기 전에 벌써 이렇게 대법원의 신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 자체로 저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젊은 군인들을 국회에 동원하고 그죠. 자기 사병처럼 썼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호처의 직원들을 자기 사병처럼 썼잖아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선에서 묵묵히란 수많은 판사들의 명예를 먹칠하고 그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자기 개인 사유화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탄핵하기는 좀 그래도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청문회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겠다는 것인데 아니 왜 안 나옵니까? 그 네. 대법원장은 안 나와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렇죠. 네. 나와야죠. 아니 자기들은 네. 정치 개입 팍팍 하면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대법원장이라 못 나간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잘못 없다며요. 네, 그렇죠. 롱기록 연구관이 읽었든 뭐 네. 하면 된대.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말씀하시라. 네, 시원하게 나와서 반박하면 되겠네. 네. 아니 그 판결문은 잘도 쓰더라 그렇게 빨리. 그렇습니다. 네. 순식간에 이걸 왜 쓰면서 혼나옵니까? 아니 그거 잠깐 나와 뭐 판결문 그렇게 빨리 쓰는 사람들이 그거 잠깐 나온다고 업무에 얼마나 지장이 있겠습니까? 잠깐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보니까 빨라서 판결문 네. 네. 보시 일신 거 갖다 베꼈어요 그냥. 아니 네. 판결문이 보시면 알겠지만 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죠. 예, 어떤 이걸 사실심을 판단해요 거기서. 그렇죠. 사실 네. 판단했고 네. 사실 너무 잘하. 제가 옛날에 고시공부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패해서 그렇지. 그래서 얘기가 저렇게 잘. 좀 저는 되죠. 이번에 모든 국민이 법조인화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또 네, 바탕이 또 네, 있으시군요. 네, 네. 그런데 그 3심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다들 전문가 되셔서 사실 판단을 하지 않고 그렇죠. 이 항소심까지 2심까지 판사가 이렇게 보니까 요 사실관계는 요렇게 요게 사실관계네요. 네. 제가 확정한 사실관계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법률을 잘못 적용하면 대법원에서 바꾸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사실관계 안 달라. 요거야. 그렇게 판결한 거거든요. A가 B가 뭐 A가 며칠 날 밤에 편의점에 갔다. 그렇죠. 이게 사실관계라면 그렇죠. 예. 이게 2심에서 바뀔 수 있어요. 네. 편의점이 아니라 얘는 목욕탕을 갔네.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편의점 옆이다. 그렇죠. 근데 만약 2심에서 목욕탕으로 결정됐어. 네. 그러면 대법원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예. 제가 사회를 보고 패널을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명확합니까? 네, 명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니야, 저 어디 편의점 간 건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쥐가 왜 그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 가고 어디 다른데 아까 어디요? 예. 목욕탕. 네. 예. 목욕탕을 간 게 예를 들어 그게 주거 침입이냐 아니냐. 예. 이건 야 그걸 주거 침입을 하는데 보니까 주거 침입 아니야. 이렇게는 할 수는 그죠. 있어도. 법리를. 그렇게 예. 할 수는 있어도 편의점 간 거 네가 야 편의점 간 건데 목욕탕 간 게 아니고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편의점 간 거야. 이렇게 해서 순재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말도 안 되게 맞아요. 기록도 안 읽고 맞아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막 무리해서 몰아간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 되면 안 돼. 이 결론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심판 보다가 공 몰고 상대방 골대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맞아요. 가다가 좀 수비 바로 한 대 걷어차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퇴장시켜야죠. 네. 아니 근데 저는 100번 양보해서 정말 그렇게 은 더 잘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파기 재판을 하든가 아예 시원하게. 파기 재판. 네, 아니 그러니까 역사상 네. 그러니까 아예 정면 승부를 하든가. 네. 근데 이도저도 아니에요. 아마 파기 재판했으면 이미 사법부는 그죠. 지금은 문이 닫혀져 네, 있을 명백하게.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피하고 싶은 그거, 거야. 예, 제가 보니까. 그거는 해도 넘어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했겠죠. 네, 무죄를 유죄한 파기 재판이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양형을 따져야 되니. 근데 저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날 판결문을 읽을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죄. 야, 저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파기환송하겠어? 이렇게 하면 이제 무죄 확정이다. 이러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점점 막 이렇게 뭐야 하다 마지막에는 맞아요. 저 파기 재판은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갑자기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파기 재판 안 저도 하니까 파기 재판인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 고맙더라고. 파기 재판을 사람이 그렇게 적응을 하는 동물이야. 그래서 파기 재판 야 그래도 파기 환송을 하네 세상에 저렇게 그래서 너무 어이가 내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만약에 정말 근데 그 반대 의견을 낸 두 사람이 저는 어떤 또 짐작까지 하냐면 파기 재판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판결문 내용 자체가 저는 알려고 했다 봅니다. 네, 판결문 내용 흐름이 파기 재판으로 가는 흐름이 그러니까 파기 우리가 재판이야.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쫄았던 거예요. 네. 야 진짜 죄송합니다. 이 XX들이 네, 맞아요. 파기 재판 하나? 맞아요. 이랬는데 보니까 두 명의 그 반대하는 재판관 두 명이 굉장히 완강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약간 우스갯소리 좀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 그런 논리나 어떤 얘기들은 사실 반대 의견 쓴 그 대법관들이 다 판결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나와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따져야 될 문제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되면 사법부가 정면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돼. 그렇죠. 그럼 사법부 실력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어떤 거야?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서로 물어보고 서로 토론하고 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 설득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있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얘기대로 판결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두 분이 파기 재판도 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도 밝혀내야 됩니다. 배후에 그때 얘기 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배후에 누가 했다면 이러면 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밝혀내야 되겠지만 사실은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 내려가자마자 그러니까 5월 1일 날 선고가 나고 그 다음 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네. 그 다음 날 기록이 바로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맞아요. 이게 보통 우편으로 엄청난 속도죠. 엄청난 속도. 야 이건 뭐지 저기 북한의 무슨 천리마 운동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기록이 다음 날 가죠. 배당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공판기를 바로 잡습니다. 맞아요. 바로 잡으면서 집행관 송달 촉탁. 네. 우편으로 하고 하다 안 되면 야 좀 가보세요. 이게 집행관 송달 촉탁이거든요. 그렇죠. 가서 직접 줘. 예, 제발 좀 이러잖아요. 가서 이렇게 안 받는데요. 좀 가서 주십시오. 이거 집행관 송달 그죠. 촉탁인데 그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네. 그거를 보면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차마 파기 재판을 어떻게든 못 하고 네. 그러면 속도전. 그래서 집행관 송달 촉탁 그렇게 하루 만에 하고 집행관 송달 촉탁을 하는 걸 보고
그때 서부학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20일 그 제가 맞아, 상고유석이 안 지킬 거다. 맞아요. 그때 모든 법조인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건 너무하지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그걸 믿게 됐어요. 집행관 성탁철탁을 하면서 보십시오. 15일 날 기한을 첫 기일을 잡았어요. 네. 그러면 각 법정 기일 상고 기간 7일, 상고유서 제출간 20일 지키면 아무리 빨리 해도 6월 3일 이전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집행관 송달촉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그냥 우편 송달하고 슬슬 어차피 6월 3일 넘어가니 하는데 갑자기 집행관 송달촉탁을 날짜가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앞에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이상한 짓 그러면 이유가 있죠. 어떻게든 6월 3일 전에 선고 내고 확정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조절할 수 있는 건 20일. 야, 우리 봤어. 뭔 말하는지 알겠고 20일 안 지켜. 이럴 가능성이 있다. 재산고유서는 야, 그거 우리 그렇지. 다 잘못한 거야. 어차피 이미 우리 다 봤어. 니네 답변서 때 냈잖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때 비상이 걸렸고 맞아요. 민주당만 비상이 걸리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맞아요.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 이건 저는 국민들이 그래서- 응원해 준 덕분에 나라가 지금 맞습니다. 살았습니다. 네, 저는 자주 말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실링이 열렸거든요. 네. 우리 천장이 없어요. 지기현 판사 이후에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구속 취소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71년 만에. 지금까지 법조인들이 다 예측이 틀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조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무용한 시대가 돼버렸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걸 경험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라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뭐 우리가 정말 뭐 하늘이 무너지겠냐?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땅이 꺼지냐? 꺼집니다. 지금 상황은 거지. 정말 하늘이 무너질 수 있다, 땅이 꺼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저 내란 세력, 네. 그 다음에 군사 독재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세력에 대응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함부로 예측 안 합니다. 요새는 뭐 예측했다가 그냥 기존 후보에 다 날아가요. 다 기존 상식으로 했다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 안 하는 게. 예. 그래서 네, 저도 항상 잘 모르겠네 진짜 이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측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뭐 얘기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하나만. 김건희. 김건희 네. 관련도 그래서 사실 이 수사를 네. 어떻게 보세요? 믿으면 안 돼요. 저는 뭔가 또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미 뭐 다 죽었고 뭐 이 정도면 윤석열하고 뭐 힘쓰겠냐 하지만 이거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불출석 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죠. 그것도 즉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네. 조금 판단을 해보면 네. 이제 검찰은 조금 기류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십시오. 이제 조금 바뀐 거죠. 바뀌었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에 굉장히 민감한. 저도 이제 검찰에 있어봤지만 왜냐하면 이제 다음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기존은 윤석열, 김건희가 기존에 인사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더 이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러면 다른 세력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만은 인사권을 가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인사권만 가지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렇죠. 새로운 시각으로 그동안 니네 수사 어떻게 했냐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속도를 못 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회심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네. 마음을 바꿔야 될 시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게 검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 특검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수사했던 기록을 다 까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후에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갖고 와.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봤는데 야 얘들 이거 뭐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도 보내고 근데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의 레일을 타는 겁니다.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을 때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도 수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니까 출석 요구서 보내서 네, 버티니까 결국 외통입니다. 장기로 쳐도 바둑으로 쳐도 맞아요. 외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3번 소환하고 출석 요구 체포영장 받으니까? 청구하고 발부하고 그다음에 한남동 경호관으로 대처하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루트입니다. 출석요구서 보냈죠.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 발부 받죠. 빌드업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건 외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찰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한 레일을 얹으면 그게 더디 가든 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레일은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환, 뭐 출석, 그다음에 체포영장,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아마 못 견디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크로비스타 가서 이렇게 체포되어서 나온 상황은 자기도 못 견딜 거기 때문에 아마 중간쯤 변호인하고 조율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런 과정 거치면. 이게 대선 전에 가면 나올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선 기간 동안에
검찰은 그런 망신을 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모르겠는데 제가 예측하는 것은 좀 줄을 불가능- 세게 서야 되잖아요. 지금 검찰이. 예. 그런데 지금 일정을 보면 말이죠. 네. 내일 지금 출석에 요구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거부하고 한 두어 번 정도 더 하면 네. 저도 지금 처음 예측해 보는 거라 좀 그러면 다음 주 정도가 한 2차, 3차 되고 그러면 체포영장 받고 하면은 어찌 보면 좀 빠르면은 대선 전에 대선 전주 정도에 그렇죠. 일정상 그렇죠. 네, 대선 맞아. 전주 정도에 아이 그러면 내가 체포영장 안 받고 바로 출석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죠. 네. 일정상 그렇게 돼서 그런데 검찰이 지금 대선 기간을 고려해서 갑자기 2차 출석 요구서를 뭐 2주 후에 보낸다든가 3주 후에 보낼 그런 처지가 못 돼요 지금. 네. 검찰이 지금 급하거든요. 급해서 빨리 지금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안 되면 적어도 한 2, 3일 내지 뭐 이렇게 돼서 다음 주 정도 초나 또 한번 나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스케줄상으로는 대선 전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포토라인에 그렇죠. 예. 포토라인에 저는 제 가능성이- 마음으로는 부르지 마라 그냥. 네. 너네도 다 같이 죽어야 되니까. 네. 어차피 들어놓은 김에. 더 무서우시군요. 네. 아니 이렇게 한 김에 확실히 들어놓아서 태업을 해. 네. 태업을 해. 특검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어차피 특검 기다리고 있다. 예, 네. 예, 어차피 숙제 안 한 거 하지 말지 뭐하러 막판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밀린 숙제를 또 예, 해야 뭐 되니까. 새벽까지 눈 벌게 갖고 숙제하냐. 네. 지금까지 놀던 대로 놀지.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지역적인 행태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할 텐데요. 그게 국민의 인식에서 지워질지 그건 그렇지 않겠죠. 네.